네, 이번에는 굴절 검사에 대해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굴절 검사가 뭘까요? 말 그대로 우리가 굴절을 검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굴절력을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의 어떤 굴절력의 렌즈를 넣었을 때 정시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굴절 검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근시 혹은 원시 또는 또 난시 같은 이제 비정시를 가진 사람들을 이제 굴절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굴절 이상 정도를 우리가 알아보고 그 굴절 이상 정도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처방 렌즈를 저희가 구하기 위해서 굴절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시인 분들은 마이너스 렌즈로 교정을 해줄 거고 이렇게 교정 렌즈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요것도 이제 조절 휴지 상태, 그러니까 조절이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거고, 뭐 근시, 원시, 난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배웠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근시, 원시, 난시를 비정시 혹은 굴절 이상이라고 말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굴절 이상을 가진 사람들은 교정을 해주는 렌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사를 진행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안축장 길이가 길면 근시가 되겠죠. 왜냐하면 망막 앞에 맺힐 거니까. 혹은 굴절력이 일반 사람들보다 세면 그것도 근시가 될 거예요. 왜냐? 그것도 망막 앞에 맺힐 거니까. 그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굴절 이상인 사람들은 이제 뭐 잘 안 보일 거고 좀 흐려 보일 거고 선명하게 안 보일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검사를 해주는 굴절 검사에서는 타각적 굴절 검사가 있고 자각적 굴절 검사가 있어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 타각적 굴절 검사와 자각적 굴절 검사의 가장 큰 포인트의 차이는 판정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이게 선명한지 저게 선명한지 판정하는 게 환자 본인이 직접 요게 선명해요, 저게 선명해요. 이 환자가 직접 판정을 내리는 주체면 그거는 자각적이에요. 본인이 느끼는 감각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타각적 굴절 검사라는 것은 판정의 주체가 검사자예요. 검사하는 사람이 뭐 빛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이 이런 눈의 상태를 갖고 있구나라고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판정을 내리는 사람이 검사자면 타각적, 환자면 자각적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타각적 굴절 검사에는 검연기 혹은 굴절계라고 해서 기계로 열기구 보는 그거 있죠. 열기구를 보고 있으면 눈에 굴절력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이제 환자 본인이 잘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계가 측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타각적 굴절 검사입니다. 그래서 검연기, 굴절계 혹은 각막공률계나 각막경 같은 경우에도 기계가 내 각막 공률이나 각막을 측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타각적 굴절 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학년 때 국시 이럴 때도 다음 주 타각적 굴절 검사가 아닌 것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타각적 굴절 검사구나 라는 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각적 굴절 검사는 말 그대로 자각, 환자가 느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정의 주체가 환자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안경원에 가셨을 때 이렇게 막 선들이 방사선처럼 막 퍼져 있는 것 중에서 어떤 선이 가장 두껍게 보이냐 혹은 선명하게 보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검사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난시표를 이용한 렌즈 교환법인데 그렇게 물어보면 그 환자가 6시, 12시 이 수직선이 진해 보여요. 혹은 3시, 9시 이 가로선이 진해 보여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느끼는 증상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 판정을 내리는 주체가 환자이기 때문에 그럴 땐 자각적 굴절 검사가 되는 거예요. 혹은 정록시표라고 해서 적색 숫자가 있고 녹색 숫자가 있을 때 적색 숫자가 선명한지 녹색 숫자가 선명한지 그런 것도 물어보는데 그것도 판정하는 주체가 환자이기 때문에 이런 크로스 슬린더 전록 이색 검사도 자각적 굴절 검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경원에 가셨을 때 그 열기구 보는 그 굴절계를 먼저 검사하고 그 다음에 시력표를 보면서 숫자를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이 타각적 굴절 검사를 먼저 하는데 거기서 나온 값을 토대로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자각적 검사를 진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타각적 검사를 자각적 검사보다 먼저 하고 그 타각적 검사 값을 참고를 해서 자각적 굴절 검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각적 굴절 검사 중에서 검연법이랑 굴절 판정법을 배운 건데 검연법이 어떤 거였는지는 기억하고 있겠죠. 저희가 그래서 수업을 한번 했으니까. 그 굴절 판정법은 그 열기구 보는 것처럼 기계가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 두 개 모두 타각적 굴절 검사고 이 사람의 굴절 상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개의 공통점은 둘 다 검사받는 사람, 그러니까 환자의 눈에 빛을 사입시키고 그 빛이 반사되어 나오는 빛을 우리가 관찰한다는 거는 두 개가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은 검연법은 동공을 통해서 나오는 빛의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방향과 이 빛의 반사되는 빛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고, 굴절계는 말 그대로 망막에 상이 어디 맺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의 위치, 결상하는 위치를 보고 이 사람의 눈의 굴절 상태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환자의 눈 속에 빛을 사입시키고 나오는 방사광선을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검연기를 조금 자세히 배울 겁니다. 검연법은 말 그대로 눈에 빛을 사입시키고 그 빛을 움직였을 때 반사되어서 나오는 그 반사광의 움직임을 보고 이 사람의 눈의 상태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조광선, 이 성조검연기가 있고 여기 판부 렌즈, 뭐 전등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배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광원과 렌즈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빛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돼요. 우리가 그 검안경을 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 안에 뭐 이런 렌즈가 있을 거고 전등이 있어요. 불빛을 사입시켜야 되니까 전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의 초점 위치에 이 전등이 있으면 이 전등에서 나간 빛이 초점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 지나가면 이렇게 평행광선으로 나가요. 근데 이 전등과 렌즈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깝다 라고 하면 빛이 나와서 발산광선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플러스 2디옵터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2디옵터인데 얘는 50cm에 있는 거예요. 그 50cm에 있는 거는 평행광선으로 나갈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33cm입니다. 그럼 33cm면 여기 플러스 3디옵터일 때 평행광선이 되는데 얘가 플러스 2디옵터밖에 안 되니까 평행까지 모이지 못하고 약간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산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초점 위치보다 전구와 렌즈 사이가 가깝다. 전구에서 렌즈까지의 거리가 초점 위치면 평행광선인데 그거보다 가까우면 발산, 그거보다 멀면 수렴광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등을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 렌즈를 이동하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전등을 이동하는 거면 전등을 위로 올리면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발산이 될 거고 이 렌즈를 이동하는 거면 렌즈를 아래로 내리면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발산광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렌즈와 전구 사이의 거리가 초점 거리보다 가까우면 발산광선이 되고 그것보다 멀면 수렴광선이 된다. 이 정도는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발산광선을 기준으로 배울 건데요. 발산광선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발산광선을 통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발산광선이라는 건 전구와 렌즈 사이의 거리가 초점 거리보다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광원이 직광 렌즈의 초점보다 내측, 그러니까 가깝게 있으면 발산광선이 되고, 광원이 직광 렌즈 초점거리보다 외측, 더 멀리 있으면 수렴광선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발산광선을 사용할 거고, 그래서 이 검역법을 실시할 때는 암실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어두운 곳을 진행하는데 이제 검사자와 피검자가 서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거리는 50cm 정도로 진행을 하고요. 50cm에서 환자의 동공에 빛을 사입시키고 그 빛을 뭐 좌우로도 움직이고 위아래도 움직이면서 그 나오는 반사광선의 움직임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어떤 눈의 상태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움직임이 요 세 가지 중 하나가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동행, 역행, 중앙. 그럼 요게 어떤 거냐? 동행이라는 건 내가 입사시킨 그 빛과 나오는 빛이 움직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그 나오는 광선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같이 이동을 한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동행. 그리고 역행은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빛을 입사시켰는데 여기서 나오는 빛은 오른쪽에서 왼쪽 반대로 나온다. 이러면 역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화가 뭐냐면 내가 빛을 사입시켰는데 동공 한쪽이 아니라 동공 전체가 그냥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중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동행, 역행, 중화가 어떤 건지를 알고 있으셔야 되고, 검사 거리가 50cm에서 동행이 나왔을 때, 역행이 나왔을 때, 중화가 나왔을 때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볼게요. 우리가 일단 역행을 먼저 보겠습니다. 역행. 만약 이디옵터보다 강한 근시.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디옵터의 근시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게요. 우리가 3디옵터의 근시를 가진 사람이면 근시라는 건 일반적인 사람보다 굴절력이 센 거잖아요. 그래야 막막 앞에 상을 맺히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시인 사람에게 플러스 3디옵터의 렌즈를 넣은 눈이라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총 63디옵터가 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3디옵터의 근시를 가진 사람이면,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렌즈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으면 이렇게 평행광선으로 들어온 게 이렇게 막막에 맺힐 건데, 왜냐면 얘는 정시니까. 근데 그 앞에 이 3디옵터만큼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간 빛이 평행광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점에 이렇게 맺힐 겁니다. 여기는 33cm가 되겠죠. 왜냐면 이게 3디옵터니까. 33cm에서 선을 이렇게 맺힐 겁니다. 근데 내가 검사는 50cm에서 하잖아요. 50cm는 여기가 33cm면 50cm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빛이 한번 이렇게 꺾일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릴게요. 여기가 33cm가 될 거고 내가 50cm에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선이 밑으로 가고 밑에 있는 선이 위로 갈 거예요. 그럼 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인 게 별에서 동그라미가 위에서 아래로 움직인 게 별에서 동그라미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움직인 방향이랑 반대 방향이 나오는구나, 역행이 나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아, 역행이 나온다는 것은 이 사람의 초점이 나와 환자 사이에 있구나, 그래서 빛이 한번 꺾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4디옵터의 근시, 5디옵터의 근시를 가진 사람이면 25cm의 초점이 있는 거고 20cm의 초점이 있는 거니까 둘 다 50cm보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빛이 그 전에 꺾여서 역행이 나타날 거예요. 아, 그럼 2디옵터보다 강한 근시인 사람은
역행이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동행은 당연히 나 여기 50cm 뒤에 있거나 혹은 정시에서 그냥 평행강선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 선자 뒤에 있는 원시일 때 이 사람은 동행이 나오겠죠.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이 동행은 정시 혹은 원시 혹은 이디옵터보다 약도 근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초점거리 50cm보다 초점거리가 뒤에 있거나 정시이거나 아니면 이 현자 뒤쪽에 있기 때문에 빛이 나와서 꺾이지 않는구나. 한번 크로스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디옵터의 근시를 가진 사람이면 일반적인 사람에게 플러스 2디옵터를 넣은 눈이겠죠. 62디옵터가 되니까 이런 사람은 여기가 50cm일 거예요. 이 50cm에서 빛을 모을 겁니다. 한 점으로. 근데 내가 50cm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50cm에서 중화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냥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50cm에서 검사했을 때는 이 사람이 이디옵터의 근시를 가진 사람이면 50cm에서 중화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굴절력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굴절 이상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굴절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렌즈로 교정을 해줘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중화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동행이라고 하면 이디옵터보다 약한 근시거나 정시거나 원시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 어느 정도의 굴절 이상도를 갖고 있는 눈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역행도 마찬가지로 이디옵터보다 강한 근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그거랑 정확한 어떤 굴절 이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중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검사하는 위치에 이 사람의 눈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눈인 상태인지 모르는데 검사를 했어요. 근데 역행이 나온다는 거예요. 역행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검사하는 위치 전에 한번 꺾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눈의 굴절력을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 거리를 가깝게 하는 거예요. 이 꺾이는 위치까지 가깝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면 중화가 되겠죠. 그 거리에 따라서 이 사람의 눈의 굴절 이상도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이 검사실 내부의 크기도 제한되어 있고 거리도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동법보다는 중화법을 많이 쓰는데 중화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검사 거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꺾이고 내가 여기서 검사하는 거면 이 빛의 꺾이는 위치를 내 위치까지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빛을 이쪽으로 뒤로 할 수 있을까요? 이 환자의 눈 앞에 이렇게 오목 렌즈를 갖다 대는 거예요. 오목 렌즈면 빛을 발산시키는 거기 때문에 점점점 뒤로 갈 거고 이거 도수를 굴절력을 높이면서 이 초점을 내 위치까지 이렇게 당겨 오는 겁니다. 역행일 경우 혹은 동행일 경우에는 내 뒤쪽에 있기 때문에 내 뒤쪽에 있는 걸 내 초점까지 위치하려면 이렇게 플러스 렌즈를 점점 대서 이 위치를 저 앞에 맺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중화법입니다. 즉 중화시키는 렌즈 굴절력을 찾는 게 이 중화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행이 나왔어요. 동행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검사자 뒤쪽에 렌즈가 그 초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눈인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반사되고 나온 빛이 어느 점에서 맺힐 거예요. 어느 점에서 맺힐 건데 내가 검사를 여기서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맺히는 거를 쭉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앞에 플러스 렌즈를 대는 겁니다. 플러스 렌즈는 수렴하는 렌즈이기 때문에 이게 점점점 앞으로 올 거고 요거의 굴절력을 높이면서 요거를 내 위치까지
50cm까지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이 나타나서 플러스 렌즈를 눈 앞에 대어가면서 중화점을 찾게 됐었는데 플러스 0.5 렌즈로 중화가 되었다. 무슨 말이냐? 여기 플러스 0.50 디옵터의 플러스 렌즈를 대니까 50cm에서 중화가 됐대요. 그럼 우리가 50cm에서 중화가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62디옵터가 됐다라는 거죠. 왜냐면 62디옵터의 사람은 50cm에서 중화가 되는 거니까. 비로소 0.50 그러니까 중화되는 렌즈를 넣었더니 62가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요거를 넣었을 때 62라는 거니까 61.5디옵터의 눈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5디옵터에 해당하는 근시 혹은 1.5디옵터에 해당하는 근시인데 그 사람을 교정시켜주는 렌즈는 마이너스 1.5디옵터의 근시 렌즈다. 마이너스 렌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정시로 만들려면 마이너스 1.50 렌즈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1.50의 렌즈가 필요한 근시구나 이렇게 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화 렌즈에다가 50cm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디옵터를 더하면 이렇게 렌즈가 나오는데 이 값은 그 사람을 교정시킬 수 있는 렌즈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화 렌즈가 플러스 1디옵터예요. 그러면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디옵터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디옵터로 교정시켜줄 수 있는 눈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60이 되는 거니까 61디옵터의 사람이죠. 그러면 1디옵터의 근시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화시키는 데 필요했던 렌즈 굴절력에다가 마이너스 2디옵터를 더하면 굴절 이상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2디옵터를 넣으니까 중화가 됐대요. 플러스 2디옵터 렌즈를 앞에 눈앞에 대니까 이제 50cm에 맺히는 거예요. 50cm에 여기 눈이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2디옵터를 넣으니까 여기에 중화가 됐다라는 건 플러스 2디옵터 렌즈를 넣었을 때 62디옵터가 됐다라는 거니까 이 사람은 60디옵터인 사람일 거예요. 즉 정시인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은 정시이기 때문에 이 중화 위치까지 맞추려면 플러스 2디옵터가 필요한 거예요. 62디옵터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화 렌즈가 뭔지 안다면 그 사람의 눈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검역법의 포인트, 중요한 목적은 필요한 렌즈를 눈앞에 갖다 대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원점을 우리 검사거리로 맞추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검사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50cm로 얘가 원점이 맺히게끔 렌즈를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의 상태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점의 위치를 맞추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처음에 암실에서 검사를 할 거고 그 환자와 나와의 거리에 따라서 디옵터가 될 건데 50cm에서 하면 2디옵터에 해당하는 근시가 될 거고 67cm에서 하면 1.5디옵터 혹은 내 팔의 길이가 1m다 1m에서 검사를 할 거다 라고 하면 1디옵터의 근시가 되겠죠. 거기서 중화가 된다면. 근데 일반적으로 50cm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조절 휴지 상태에서 우리가 근시, 원시, 난시를 판단하기 때문에 조절 휴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전방 5m의 CPU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선조광선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제 나오는 반사광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선이 오른쪽으로 가는데 요 안에 있는 선 있죠. 이 동공에 있는 선이 반대로 간다. 그럼 역행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 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 안에 있는 동공에 있는 선도 같은 방향으로 간다 라고 하는 건 동행이에요.
그래서 동행인지 역행인지에 따라서 동행이면 플러스 렌즈를 앞에 대줄 거고 역행이면 마이너스 렌즈를 대줄 거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수직 선조각을 넣으면 수평 방향을 보는 거예요. 왜냐? 수직 선조각을 넣었는데 수직 방향을 보면 이게 역행인지 동행인지 몰라요. 왜냐? 선이 겹치니까. 그래서 이 수직 경선으로 보면 수평을 보는 거고 수평 경선을 넣었다는 건 수직 방향을 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역행이 나왔을 때, 동행이 나왔을 때, 일단 역행이 나왔을 때, 혹은 동행이 나왔을 때, 동행이 나왔다는 거는 내 뒤쪽에 원점이 있다라는 거니까 그 원점을 내 위치까지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수렴을 해야 되니까 플러스 렌즈를 점점 높일 거고, 역행이 나왔다는 건 환자와 나 사이에 원점이 있다라는 거니까 그 원점을 뒤로 당기기 위해서 마이너스 렌즈, 오목 렌즈를 넣는 겁니다. 근데 수평도 보고 수직도 봤는데 수평이랑 수직이 서로 중화점이 달라요. 수평은 마이너스 2디옵터를 넣으니까 수평은 이제 중화가 됐고 수직은 마이너스 3디옵터를 넣으니까 중화가 됐어요. 그러면 수평 중화시키는 굴절력과 수직 중화시키는 굴절력이 다르니까 아, 이 사람은 난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난시라는 건 수평 경선 혹은 수직 경선 혹은 두 경선의 위치에 따라서 굴절력이 다른 눈이기 때문에 한 점으로 맺히는 게 아니라 선으로 맺힌다 했었죠. 그래서 이 난시가 있다는 것은 수평 경선 방향과 수직 경선의 굴절력이 중화점의 굴절력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요것처럼 우리가 요 방향으로 보는데 동공에서 반사되는 게 요 방향이에요. 완전히 방향이 다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방향으로 이 선조각을 이렇게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아, 이 사람은 산안시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산안시가 있으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올 거고 이럴 때는 손조 검연기의 슬리브를 돌려서 그 반사광선과 일치시킨 다음에 검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45도예요. 45도를 검사했으면 다음은 135도. 거기에 수직되는 걸 두 개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80도를 검사하면 90도를 검사하는 것처럼 이 선조각이 45도다. 라고 하면 45도, 135도. 이렇게 두 가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눈의 상태는 어떻고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요거 한번 보면 마이너스 4디옵터에서 역행이고 50cm에서 발산광선으로 검사했을 때 마이너스 4디옵터에서 역행이고 역행이면 마이너스를 더 높일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5디옵터에서는 동행이 됐대요. 그러면 중화점은 마이너스 4.25가 될 거고 마이너스 4.25로 중화가 됐다라는 건 내가 어떤 눈의 상태인지는 모르겠는데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 4.25 디옵터를 넣으니까 50cm의 원점을 맺힌다는 거잖아요. 50cm의 원점을 맺힌다는 건 62디옵터인데 62디옵터가 요걸 넣으니까 62디옵터가 됐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6.25 디옵터겠죠. 그러면 6.25 디옵터만큼의 근시를 가진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정은 마이너스 6.25 디옵터의 렌즈로 교정을 해야 정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 혹은 마이너스 4.25에서 중화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4.25 더하기 마이너스 2.00 그러면 마이너스 6.25가 나오고 이렇게 구하셔도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6.25로 교정되는 눈이니까 6.25의 근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굴절 검사도 마무리가 됐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안광학기기 혹은 뒤에서도 더 많이 나오니까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중화점을 맞추는 거다. 원점과 중화점 위치를 맞추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